마세라티, 이거 분명히 슈퍼카가 맞죠? 외관 디자인도 아주 기깔나게 멋있고 웅장한 배기음에 삼지창 감성까지. 그런데 신차 판매량은 도대체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중고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포르쉐는 감가방어가 미친 수준인데 거기다가 왠지 모르게 풍겨오는 국밥의 향기까지 느끼면 이거 맞는 건가 싶죠. 오늘은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한 이태리 슈퍼카 마세라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세라티는 1914년 12월 1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이자 레이서였던 알피에리 마세라티를 포함해 6명의 마세라티 가문 형제들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특유의 삼지창 로고는 예술가였던 넷째 마리오 마세라티가 구상했습니다. 볼로냐에 있는 마조레 광장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마리오 마세라티는 이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포세이돈은 여러모로 자동차와 잘 어울리는 신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두려워할 정도로 힘과 권력이 넘치는 대신인 동시에 자동차와 자주 비유되는 짐승인 말의 신이기도 하죠. 물론 본업은 바다의 신으로 트라이던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삼지창을 휘둘러 태풍과 해일을 일으키는데 이를 반영한 듯 마세라티의 모델명도 바람과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모델 보라는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스트랄은 차가운 북풍바람, 기블리는 모래폭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앞세워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마세라티는 1939년 인디애나폴리스 500을 비롯해 각종 레이스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거머쥐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싱 경기 중 드라이버들의 잦은 사고에 시달리던 마세라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난까지 찾아와 1957년부터 레이싱팀을 해체하게 되죠. 이후 회사는 상업적으로 가능성 있는 럭셔리 GT카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 부실한 조립 품질 문제로 또 위기를 겪다가 1968년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 시트로엥에 인수되죠. 세옹지마로 마세라티는 시트로엥의 풍부한 자금 지원과 조립 기술 전수로 상품성과 품질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회사 규모도 2배 이상 커지면서 잠재력을 활짝 펼치려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오일 쇼크 파동에 다른 슈퍼카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마세라티는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룹 산하로 들어가게 되며 페라리와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세라티는 페라리와 부품 및 엔진을 공유하게 되었고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되죠. 대형 세단 중에서 가장 운전 재미가 좋은 차, 동 가격대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차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어디에서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 모기업 피아트의 경영방침 수정이 결정되면서 다시금 마세라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대중적인 라인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포르쉐를 보며 피아트 경영진은 또 다른 산하 제조사인 페라리와의 경쟁도 피할 겸 마세라티의 라인업을 조금 더 대중성 있게 변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을 상대로 최고급 슈퍼카를 만드는 데 익숙했던 마세라티가 벤츠나 포르쉐처럼 중산층을 타겟으로 차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죠. 가격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류층과는 달리 돈은 적당히 많지만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중산층에게는 가성비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세라티는 항상 최고급 소재만을 차에 넣는 데다 수작업 공정을 중시해서 단가를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가 절감의 노하우가 없던 마세라티는 다른 차에 다 있는 편의 장비를 빼버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돌려 쓰는 등 엉뚱한 데서 원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마세라티는 겉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여론 악화로 인해 골수 팬들마저 점차 등을 돌리게 되었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마세라티는 2013년 엔트리 모델 기블리를 출시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대박을 칩니다. 당시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페라리 바로 밑단계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희소한 슈퍼카 제조사에서 적당한 크기로 비교적 저렴하게 내놓은 기블리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의 신물이 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렇게 기블리의 성공으로 마세라티가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하나 싶었지만 오픈빨이 시들해지자 여론의 질타가 날아왔습니다. 화려한 삼지창에 옥해 차를 구입했던 구매자들이 독일차와는 사뭇 다른 조립 품질과 장고장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기블리의 판매량은 점점 떨어졌고 마세라티의 침체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마세라티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로 돌파구를 잡는 동시에 전기차 시대의 대전환 방향성을 밝히며 극복 의지를 표방하고 있죠. 최근에는 포르쉐 마칸 킬러 포지션으로
중형 SUV 그리칼레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단점이 꽤 많은 차입니다.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임에도 조립 품질이 떨어져서 문짝이 어긋난 데가 없으면 마세라티가 아니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거기에 한번 고장이 나면 공인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우리나라에서는 부품비까지 비싸기 때문에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로 비교적 저렴하게 마세라티를 구입한 사람들이 막상 유지를 못하고 다시 판매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이유죠. 또 차들이 전반적으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해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내 공간을 잘 못 뽑아냅니다. 엔트리 모델인 기블리가 전장이 4970mm에 전폭이 무려 1940mm거든요. 전장은 소나타보다 길고 전폭은 G80보다 더 나오는데 정작 뒷좌석 공간은 거의 신형 아반떼 수준이에요.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슈퍼카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너들이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감성이겠죠. 마세라티는 특출한 배기음에 정말이지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이는데 이를 위해 피아니스트, 작곡가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서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뽑아낸 강력한 배기음과 상어를 연상케 하는 과격한 전면 디자인,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 트라이던트 엠블럼이 어우러져 정말 압도적인 이태리 블루 감성을 느낄 수 있죠. 페라리와 비교해서 부족할 뿐이지 주행 성능도 훌륭합니다.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는 8기통 엔진에 580마력, 74.4토크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공차 중량 2115kg인 대형 세단인데도 제로백이 4.5초가 나와요. 확실히 감성적인 매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세라티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 모델 기블리는 1억 1,5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프로모션 할인이 은근히 높아서 5시리즈와 E클래스가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올려서 구입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슈퍼카로서의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원래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었는데 2021년에는 대세에 따라 SUV인 르반떼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6기통이지만 마세라티답게 상당히 듣기 좋은 배기음을 가지고 있으며 엔트리 모델임에도 덩치가 큰 준대형 세단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이 너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SUV 르반떼는 포르쉐가 성공한 고성능 프리미엄 SUV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나름 실용성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으며 고성능 모델 트로페오는 SUV임에도 제로백이 4.1초밖에 되지 않죠. 외관도 참 멋있고 대세인 SUV이기도 하지만 워낙 마세라티의 전반적인 판매량이 저조하다 보니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마세라티의 기함 콰트로포르테,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젊은 느낌이 드는 차지만 제조국인 이탈리아 내에서는 의외로 중후한 이미지의 차예요. 콰트로포르테라는 이름도 그냥 문 4개라는 의미죠. 사막의 모래폭풍이라는 뜻의 기블리나 지중해 바람의 이름을 딴 르반떼와는 사뭇 다른 점잖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단점도 많지만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